행복해 보이는 두 남녀. 하와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이 커플은 2000년 6월 11일 밤 모두 살해당합니다. 참혹한 범죄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찾은 사진 한 장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 사진. 경찰은 한 사람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진을 찍어준 사람. 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에 국내에 출간된 프랑스 작가 기욤 미소의 장편 소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설의 원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명 스릴러 소설가 기욤 미소. 차례는 고문서를 연상시키는 그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의 주요 무대 보몽섬이라는 곳의 지도입니다. 한 장 한 장 책을 넘기는 기분 산뜻합니다. 어바웃 보몽섬. 네이버에 보몽섬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몽섬에 대한 지역 정보는 없고 작가들이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소설에서는 프랑스어로 새파란 해안을 뜻하는 코트 다쥐르 지역에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수소문 끝에 찾은 섬은 바로 이 섬, 생또 노아 섬. 지중해에 있는 생또 노아 섬과 소설 속 보몽섬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따라서 소설의 주 배경이 되는 보몽섬은 가상의 섬이며 생또 노아 섬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듯 보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에 떠있는 꿈의 섬이라는 것. 작가 기욤 미소는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제는 서점의 눈물. 작가는 오프라인 서점들의 현실, 아쉬움을 전합니다. 온라인 서점에 밀린다는 것이죠. 클릭 3번이면 집에서 편안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다. 네,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에 더해 동네 작은 서점의 몰락과 읽기라는 것이 특정 계급을 위한 전유물로 변질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다음 포인트는 글쓰기란 무엇인가? 소설의 주인공인 20년째 보몽섬에 은둔 중인 유명 괴짜 소설가 네이선 파울스. 그가 밝히는 글쓰기란 정해진 방식과 규칙, 이정표가 없는 영역이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마다 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뿐 아니라 모든 창작 작업은 유사한 과정과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는 제목의 의미. 소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주인공 중 한 명, 24살의 작가 지망생 라파엘 바타유.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문학적 활동을 포기하고 20년째 보몽섬에 은둔 중인 유명 작가 네이선 파울스의 비밀, 즉 작가라는 삶을 버린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보몽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에게 접근합니다. 라파엘은 자신이 세운 계획에 이름을 붙입니다. 프로젝트명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이번에는 환경에 대해서 소설 속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보몽섬 은둔 작가 네이선 파울스는 지구가 용광로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발이란 명목으로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당선에만 혈안이 된 정치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있고 SNS에 빠져 멍청이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과 SNS의 진실 왜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보다는 심하게 왜곡된 유언 비어가 널리 유포되고 있다. 클릭수와 리트윗수를 늘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는 SNS의 특성상 온갖 가설과 확인 불가 소문이 갖가지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날조된 소문들이 사실을 밀어내고 진실들과의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끌고 있다 라고 작가 지망생 주인공 라파엘 바타유는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현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작가 기욤 미소는 두 주인공 네이선 파울스와 라파엘 바타유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면에 대한 비판을 인지도 있는 지성인의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쉽게 그리고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 곳곳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사회 문제 고발 소설이 아닙니다. 스릴러 소설입니다. 너무 평화로워 게으르기까지 하던 보몽섬에 젊은 여자가 끔찍한 고문을 당한 끝에 불멸의 나무에 못 박힌 상태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년 동안 미해결 상태로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일가족 살인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소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들이란 단어를 통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작가의 역할과 자부심, 비밀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스릴러적 요소와 삶이라는 희망적인 바램이 강렬한 스토리를 강조하는 기욤 미소의 상상력과 더불어 책 한 권에 푸짐하게 요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 소개해드렸던 사진 한 장, 물론 소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진이지만 궤도 루팡이나 셜록 홈즈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책을 읽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실천을 못하셨다면 소설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에 더해서 책장, 즉 종이가 아주 두껍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영원한 항아리였습니다.